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 연기, 중화 반응이에요.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초나 염산, 질산, 황산, 인산, 탄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애시드. 거기에는 아주 시큼하죠. 시큼하고 또 사이다에는 탄산만 들어있고요. 우리가 콜라에는 탄산과 인산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를 먹게 되면 인산이나 탄산을 먹는 건데, 탄산이나 인산이 우리 뼈를 이루고 있는, 치아를 이루고 있는 인산 칼슘, 그거를 순간적으로 살짝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특히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녹는 정도가 심해지죠. 그래서 콜라를 먹으면 빨리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물로 헹궈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헹궈 주지가 않으면 이빨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다보다는 콜라 먹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겠죠. 염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알칼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알칼리라는 말은 산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OH, 수소나 이온이 있으면 염기 또는 알칼리라고 그러고요. 수소 양이온이 있으면 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H와 H 플러스 양이온과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 이게 물이 돼요. H2O가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OH 음이온이 있으면 이걸 수소나 음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베이스 또는 알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 같은 게 알칼리성이다 이러죠. 근데 이 알칼리라는 말은 아랍어예요. 아랍어. 이 알이라는 아랍어에는 알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알칼리, 알자지라, 알라, 이런 알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알이라는 것은 영어로 뜻하면 더예요. 더. 정관사 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 더. 칼이라는 건 여기서 재를 뜻해요. 재.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그 재, 애쉬, 이게 바로 이제 칼이죠. 아랍어로. 이거를 물에다가 녹여요, 재를. 그래서 휘휘 저어갖고 이게 위에 맑은 물만 싹 따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잿물이라고 그러죠. 이 잿물이 바로 알칼리성, 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하죠? 그 잿물을 가지고 가장 1차적으로 빨래를 하죠. 우리가 비누가 귀했던 세대에는 무명이나 면으로 된 옷을 오래 입으면 누렇게 돼요. 왜냐하면 누런 거는 바로 땀이나 먼지 이런 것들이 그 옷감, 면화로 된 무명 면에 이게 흡수가 돼갖고 이게 누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 면에서 뜯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에 빨면 세탁인 거죠. 근데 이게 좀처럼 때가 쪽 빠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가 잿물을 조금 따라서 쌀 묻게 되면 아주 그냥 묵은 때가 쪽 빠져서 아주 하얀 천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잿물을 써요. 빨래하다 또는 비누 대용으로. 우리가 비누할 때도 비누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동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 이 기름이 많잖아요. 삼겹살 할 때 보면 기름기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럼 돼지기름 또는 참기름, 콩기름, 이런 여러 가지 기름에다가 양잿물만 부으면, 잿물만 붓고 부글부글 끓이면 그게 비누가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갖다가 여기 뷰렛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뷰렛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뷰렛을 공중에서 잡아준 거다. 그래서 요건 뷰렛 클램프, 요건 스탠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교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하얀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 하얀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자석, 막대 자석이 그 하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하얀 플라스틱 보이죠? 하얀 플라스틱. 이 하얀 플라스틱이 뭐냐면 막대자석, 금속으로 만든 막대자석에다가 테프론이라는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코팅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테프론이라는 물질은 웬만한 산연기에도 안 녹아요. 그리고 웬만한 유기용매도 안 녹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방용품에다가 기름을 두르기 싫으면 들러붙지 않기 위해서 테프론 코팅을 많이 했죠. 근데 이 테프론이 고열, 가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분해가 돼서 불소가 나와요. 그 불소가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면 그게 발암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 테프론을 주방용품에다가 쓰질 않아요. FDA에서 금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대자석을 테프론 플라스틱으로 뒤집어 쌌고요. 요 밑에는 막대자석이 모터에 연결이 돼 갖고 여기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섞으려면 이렇게 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루고루 잘 섞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저었다가 보면 이게 튀겨요. 물방울이 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기벽에도 붙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석적개를 만들었어요. 자석적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염산. 아주 묽은 염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을 해갖고 도대체 염산이 몇 개가 있나 이걸 우리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농도를 알아맞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색투명한 데다가 무색투명한 거를 집어넣으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계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계는 몇백만 원이 되니까 우리는 아주 싼 가격으로 이 두 개의 반응이 1대1로 반응하는데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1대1로 반응해요. 당량 대 당량 분자 하나씩 반응을 해요. H와 OH는 1대1로 반응을 해서 H2O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싼 가격에 알아맞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지시약이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에요.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흰 가루를 에탄올에다가 녹였어요. 물에는 안 녹아요. 에탄올하고 물하고 반반 섞은 데다가 요걸 페놀프탈레인을 하얀 가루를 녹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에요. 이 페놀프탈레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도 산이에요. 근데 아주 약한 산이죠. 근데 여기 강한 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산인 염산과 아주 약한 페놀프탈레인 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NaOH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누가 먼저 NaOH를 먹을까요? 얘는 꼼짝 못해요. 염산이 먼저 들어오는 NaOH, 수산화, 염기를 먼저 먹죠. 마치 호랑이가 염산이에요. 요거는 힘이 약한 토끼예요. 그러면 이제 토끼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 볼게요. 지시약으로 몇 방울을 집어넣겠어요? 어때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이걸 이제 흔들어 볼게요. 자, 이게 저절로 이렇게 섞여줘요. 자, 그러면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요게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색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성이 되면 연기성 용액에 들어가면 빨강색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속에 우리가 염산이 몇 개 있는가를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약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약한 산도 두 종류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약산과 강산이 두 개 있다. 사자와 토끼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죠. 자, 염산과 같은 아주 힘이 센 호랑이와 같은 강산이 있고요. 아주 힘이 약한 배고픈 토끼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배고픈 호랑이와 배고픈 토끼가 이제 먹이를 떨어뜨려 주면 먹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 토끼가 감히 호랑이가 배가 안 불렀는데 먼저 먹을 수는 없죠. 그럼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얘는 아주 못 본 척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먹이를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면 하나하나 들어오는 족족 호랑이가 먹게 되겠죠. 근데 이 호랑이는 그래도 신사예요. 1인분 이상 안 먹어요. 1인분, 그 다음에 만약에 50마리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갖고 49, 50, 이게 50마리가 다 먹을 때까지 토끼는 못 본 척하고요. 또한 그 호랑이는 2인분을, 3인분을 먹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배고프면 뭐 3인분, 4인분까지 먹죠. 근데 이 토끼는, 호랑이는 1인분씩만 딱딱 먹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먹이를 이제 주겠어요. 먹이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들어오는 족족 이 먹이를 호랑이가 먹겠죠? 그래서 여기 윗눈금에서 아랫눈금을 이제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만큼 들어갔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지금 호랑이가 먹이를 계속 먹고 있는 중이에요. 토끼는 못 본 척 해야 되겠죠. 괜히 먹었다가는 호랑이가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이 먹이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빨간 기가 좀 보이죠? 빨간 기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나요? 자, 잘 보세요. 빨갛게 들어가는 거. 자, 빨간 기 보이나요? 빨갛죠? 그렇지만 섞어주면 계속 토해내요. 호랑이한테 다시 갖다 바치죠. 자, 흔들어주면 다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토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먹게 된 거예요. 어때요? 빨갛다가 다시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계속 먹이를 먹고 있는 중이다.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다시 또 하얘졌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토끼가 이 페노프타레인이 먹이를 먹으면 빨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스톱을 해요. 자, 이제 더 이상 안 없어질 거예요. 드디어 토끼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고픈 호랑이는 이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눈금에서 이쪽 눈금을 빼면 먹이가 수산화나트륨이 얼마큼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1대1로 반응하니까 호랑이가 몇 마리 있었다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마리가 있었으면 50마리가 다 먹을 때까지는 무색투명하다가 이제 51번째에 해당하는 먹이를 주면 누가 먹는다고 그랬죠? 토끼가 먹어요. 페노프타린이. 그래 놓고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으로 되면 이걸 스톱시켜요. 토끼가 먹었다. 페노프타린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마리의 호랑이가 이 속에 있었던가를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실험이 다 끝났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빨간색이 더 진해지죠. 토끼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토끼가 먹이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호랑이를 좀 더 넣어줄게요. 호랑이를 더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배고픈 호랑이에요. 어때요?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가 먹은 거를 다 뺏어 먹었어요. 무색투명해지죠? 여기 뭐냐 하면 여기가 이게 먹이에요. 먹이를 배고픈 호랑이가 아직 덜 먹었죠? 걔가 충분하게 먹고 토끼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한번 줘볼게요. 어때요? 배고픈 호랑이가 통째로 다 먹었죠? 그리고 배고픈 호랑이가 다 먹고도 남는 거는 토끼가 먹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또 염산을 집어넣으면 호랑이를 집어넣으면 호랑이가 싹 먹이를 먹고
토끼가 다시 또 뱉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연기 중화 반응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산의 농도가 얼마고 산이 몇 개가 있고 연기가 몇 개 있는가는 이렇게 우리가 1대1로 반응하는 거, 1대2로 반응하는 거를 부피 분석법으로 이 뮤렛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NV니 거로 N-V- 해갖고 모든 물질은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해서 우리가 부피 분석법으로 이 부피의 눈금을 본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의 양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분석법에는 부피 분석과 무게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부피 분석의 일종이죠. 감사합니다.